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 손상대 TV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비도 주룩주룩 오는데 미래통합당 때문에 몇 번이고 열받는 일이 생겼는데 하여간 먼저 뉴스 브리핑부터 듣겠습니다. 18일 미래통합당 미디어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총선평가 및 미디어 환경 분석 세미나에서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이 1번 벌어지면 엄한 데 가서 답을 찾는다. 유튜브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튜브들은 좌파에 낄 틈이 없어서 바깥에 나온 분들이고 우파 생각을 평생 해본 일이 없는 분들이라면서 유튜브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장 사무국장은 이어서 우파는 자유와 민주 이런 이야기 많이 하면서도 엘리트주의, 정실주의에 빠져서 정작 자유와 민주 경쟁을 실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천하람 전 전남 순천 광명 곡성 구례 후보는 주어를 바꿔야 한다. 우리 당은 언제나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은이라며 의견을 발표하는데 앞으로는 주어를 미래통합당으로 시작해야 한다. 항상 시작을 정부 여당 비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바꾸지 말고 우리 의견이 어떻다 이런 것부터 제시하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 얘기 많은데 다 들려주기가 뭐해서 딱 요 두 사람만 보여주면 대충 그 전체 분위기를 좀 알겠죠. 이야 참 대단한 통합당입니다. 기가 찹니다. 기가 차. 거기에 여러 사람 나와서 한 얘기 듣다가 졸도할 뻔했습니다. 저거들 보기에는 뭐 엄청난 뭐 세미나를 한 것 같은데 이야 앞으로 통합당 잘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2022년 3월 대선 같은 해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2024년에 있을 22대 총선 등에서 아이고 통합당이 이제 압승할 일만 남았네요. 야 이제 우리는 뭐 가만히 있으면 되네. 아이고 참. 그런데 재수 없는 소리 같지만 한때나마 통합당을 지지했던 통합당 이전 한국당 대통령 후보 뭡니까 선거 유세하는데 사회까지 받다 했어 사람으로서 이것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개심죄로 찍힌 사람으로서 하도 안타까워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보시오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통합당은 우파 정당이 아니라 좌파당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습니까? 자신들을 도와준 지지자들에게 머리 숙여 고맙다는 인사는 못할 망정 어떻게 뒤통수를 칩니까? 이거는 배신자를 넘어서 정남이가 뚝 떨어지는 정치 집단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이런 정당은 저는 처음 봅니다. 하나같이 총선 참패와 관련해서 입을 벌리면 저것들 잘못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태극기 세력과 우파 유튜브들 때문이다. 이런 공격을 퍼붓습니다. 이기를 참. 태극기 세력들이나 우파 유튜버들이 아니 통합당 그 저거들한테 뭐 밥을 달라고 했습니까? 떡을 달라고 했습니까? 하는 꼬라지들 보십시오. 드디어 좌파의 색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파 가치를 실현할 인재가 얼마나 없었으면 김종인을 데리고 와서 선거에 참패한 것도 모자라서 비대위원장으로 또 데려오려고 한달입니다. 김종인이 누굽니까? 이 사람에게 우파의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까? 한술 더 떠서 진하게나 입만 벌리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18번 트레이드마크인 내로남불을 그대로 술술술 막 쏟아냅니다. 따라쟁이가 돼서 따라쟁이. 뿐만 아닙니다. 유승민이는 어제 같은 당 유이동이하고 강주 5.18 묘지를 참배한 뒤에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왜곡하고
비하하고 폄하하는 그런 일들이 지난해에도 미래통합당 정신인 자유한국당에서 있었는데 당이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이 정말 아쉽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늘 5.18 묘지에서 5.18 3단체 관계자를 만나서 간혹 딴소리를 해서 마음에 상처를 드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잘못된 것이라면서 통합당의 5.18 망언 논쟁에 사과를 했습니다.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당을 우리가 우파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5.18과 관련한 진상규명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끝끝내로 물고 늘어서 진상규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파당이라는 통합당이 한국당 때도 통합당이 됐어도 왜 좌파들의 주장만 받아들입니까? 그동안 5.18과 관련해서 우파들이 주장해온 밝혀지지 않은 문제들이 한둘이 아닌데 왜 이건 모른 척합니까? 무기고 습격, 교도소 습격, 아시아 자동차 침입, 방송국 방화 같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미국 국무성이 공개한 5.18 기밀문서에 지금 언론들이 기레기 언론들이 밝히고 있는 내용만 있습니까? 당장 통합당은 그 기밀문서 입수해서 두 눈으로 그 연문을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RIOT, 리토라는 단어가 눈에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장들이 거기에 들어있는지 직접 두 눈으로 보십시오. 가르쳐주고 싶어도 안 가르쳐줘. 스스로 찾아가 공부하시오. RIOT, 저거들은 지폐라고 하겠지. 원뜻이 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좌파 진영에서 뭐가 발표가 되면 그 이면을 우파에서 좀 들여다보라고 그만큼 일렀구만. 그저 5.18이나 세워놓아 나무 어이구 잘못해 어이구 얘 잘못했습니다. 넙죽 엎드려서 네네네 잘도 합니다. 더 웃기는 것은 강화문 광장 집회는 경계 단계에서도 30여 명이 넘는 우파 인사들을 박원순이에게 감염법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발을 당했네.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그 윗단계인 심각단계입니다. 그런데 왜 광주 5.18 기념집회는 감염법 위반으로 고발을 안 합니까? 이러니 대한민국 법이 다 망가졌다는 겁니다. 통합당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파당으로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오늘부터 통합당은 우파 정당 같은 소리 그만하고 우리는 앞으로 좌파 정당으로 가겠습니다. 당당하게 발표를 하십시오. 그래야만 골치 아픈 친박이든 태극기 세력이든 우파 유튜버들이 모두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리에 대깨문들이나 유시민이나 김어준이 같은 좌파 유튜버들이 차고 들어와서 통합당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총선 평가 및 미디어 환경 분석 세미나에서 무슨 소리까지 나온 줄 아십니까? 미래통합당이 중도층 공략을 그만두고 우파만의 가치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도층은 공략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가치를 지향해서 끌고 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웃기는 것은 브리핑에서 들려드린 장경상 사무국장은 중도를 진영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으로 가정하지만 그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아니, 우리가 유승민의 중도는, 오세훈의 중도는, 유승민의 개혁 보수는 엉터리라고 그렇게 일러줄 때는 그냥 오로지 중도 탄핵의 강을 건너자 하는 유승민을 껴안더니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말입니까? 이런 식이면
오세훈이나 유승민이가 그렇게 주장해왔던 통합당의 중도보수 제안은 다 헛소리였습니까? 당은 이번 총선에서 유승민을 껴안아서 중도를 끌어들여보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떨었는데 이제 와서는 중도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무시해버립니까? 무슨 평가건 분석이건 앞뒤가 맞아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통합당은 아무리 봐도 우파 정당이 도저히 될 수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자신이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통합당에서 모두 나가주시오 이렇게 외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야 친박도 태극기도 우파 유튜버들도 미련 없이 시원하게 통합당이여 빠이빠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통합당이 차기 선거에서 모두 이길 수 있다니까 제발 모두 통합당을 좀 떠나주세요. 그 말 좀 들어주세요. 나는 이미 4월 10월 탁 털었어요. 그리고 장 사무국장이 중도는 가치에 공감해서 끌고 와야 될 대상이라고 했는데 그럼 물어봅시다. 통합당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좌파의 가치입니까? 우파의 가치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파의 가치를 정립하라고 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자클릭 하다가 문지방에 걸려서 모가지가 찡기는 형태가 되더니 사후 약방문식으로 이제 와서 가치 정립? 가치?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통합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 모릅니다. 통합당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우파의 가치는 뭡니까? 좌파를 따라가는 겁니까? 제발 이제는 좀 아십시오.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파의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회적 책임 누가 졌습니까? 통합당이 졌습니까? 아니 다 외면했잖아요. 지금 이 시간까지 사회적 책임을 당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태극기 국민들과 우파 유튜버들이 이 정권의 책임을 촉구하고 또 촉구해 왔던 겁니다. 뭘 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통합당 안에 배신자, 탄핵파 그리고 민주파리들을 싹 쓸어내지 않고는 우파의 가치는 그냥 좌파의 가치도 못 보여줄 것입니다. 물에 물 탄 듯한 그 모습, 투쟁력 제로의 그 모습 제가 보기에는 절대 안 고쳐질 것입니다. 제가 통합당이 5구 대선에서 참패했을 때 그만큼 우파의 처절한 반성 없이는 등 돌린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할 것이고 좌파의 독주로 국가가 중심을 잃을 것이라고 했는데 딱 그 모양 그 꼴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반성은커녕 자신들을 도와준 사람들을 모조리 뒤통수를 칩니다. 이거 아직도 모르는 것 같은데 다시 알려드립니다. 우파 정치인이라면 아무리 망가져도 우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자유, 법치, 시장, 애국 뭐 이런 것 같은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보다는 기득권이나 이익집단에 포획된 이익정당으로 변질이 되어 왔습니다. 당신들은 모르겠죠? 노래 제목은요. 당신은 모르겠지요. 우리는 잘했는데 손상대 네가 왜 그래? 이렇게 하겠죠. 거기다가 우파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나 그 당의 의원들 모두가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자기 희생과 투쟁과 헌신보다는 제각각에 달린 이 배지 하나 지키기에만 몰두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게이트, 정권이 날아갈 만한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이런 것조차 하나도
전리품도 못 챙기고 허물허물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통합당이 현재 당면한 위기의 본질은 우파 가치의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바로 통합당 우파 정치인들이 그 가치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양반들아! 통합당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과연 우리들이 우리 사회에서 우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이걸 처절하게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다는 짓거리가 툭하면 태극기 세력음에, 툭하면 우파 유튜브 욕합니다. 지난 4월 23일 유승민은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서 한교안 전 대표를 겨냥해서 당 대표가 그 사람들, 이 거구 유튜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초청해 행사를 하고 당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 사람들 주장에 부안해동하는 게 하나의 단면이라고 비판했었습니다. 유승민은 또 아스팔트 우파다, 태극기 부대다, 그분들이 순수하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다면서도 그런 낡은 보수 주장에 끌려가는 모습은 고쳐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제가 이래서 선거 전이나 선거 중간이나 선거나 통합당 국회의원 한 사람도 내가 이 스튜디오에 안 불렀습니다. 딱 유승민이가 이 얘기를 할 것 같은 예감이 있었어요. 유승민이도 거구 유튜브가 어떤 유튜브가 거구 유튜브인지 그걸 분리해서 얘기하라고. 자칫하면 거구 유튜브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싹 고소당해서 엄청난 돈 좀 물어야 신경 쓰겠구만. 자, 유튜브 연합회 여러분들 전부 다 고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알기로는 유머씨가 김무성을 김무성의 거구 유튜브 얘기 때문에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 둘 다 고발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 10일에 김무성이가 한 말, 이거 우파 유튜버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냥 전부 돈 벌이 이게 아니에요. 그대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근데 요건 하면 안 돼. 요건 하면 우리가 이게 정지 먹이니까. 요건 X로 하겠습니다. 유명한 유튜버들 전부 썩은 X들이야. 이거 그대로 보도에 내도 돼. 지금까지 내가 참았는데 앞으로 내 보수 유튜버들하고 싸우려고 그래. 나쁜 X들이야. 이 X들 전부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X들이야.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기다려. 나도 20일 경찰 조사 끝내면 나도 고발할게야. 제 입이 더러워질 것 같아서 김세현이나 이준석이나 하태경이는 제외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지금의 통합당은 유승민이 당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오늘부터는 통합당을 우파당으로 보시면 큰일 납니다. 시컷 밀어주고 뒤통수 또 맞습니다. 솔직히 통합당의 좌파화는 1990년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3당 야합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 정치부 기자를 하던 제가 이 꼬라지를 왜 모르겠습니까? 오히려 김대중 당의 좌파보다 더한 좌파들이 우파 정당으로 쏠려 들어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면 내가 언제 좌파에 이럴까 봐. 그 당시부터 이 우파 정당에 꾸준하게 가짜 우파, 패션 우파, 빨갛스름한 우파, 희한한 우파들이 들끓기 시작했고 지금 우파당도 아닌 좌파당의 이 꼬락서니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DNA 자체가 다른데 한 지붕 두 가족이 모여서 하면서 무슨 우파의 가치를 통합당에서 우리가 찾겠습니까? 제 판단이지만 빨갛게 변해가는 대한민국을 생각해서라도 진정한 우파의 가치를 실현하는
투쟁력 높은 우파 정당을 이제 제대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 통합당만 바라보고 지지해주고 기대하다가는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민주당의 생각대로 대한민국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이름도 바뀌었겠지, 대한민국이 아니고. 지금 참패한 통합당은 도끼자루 섞는 줄 모르는데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통합당보다 더 빠르게 총선 결과 분석에 대한 작업을 이미 시작했고 아마 이번 4.15 총선에서 보여줬던 실력을 또다시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총선 승리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2022년 3월 대선과 그해 6월 지방선거 그리고 2024년 22대 총선 등의 앞으로 있을 모든 선거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겠다고 다짐을 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양정철이가 어디로 갔나? 그래서 이번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확실한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진짜 이해찬이 말대로 민주당 100년 집권 시작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오늘부터 통합당은 우파 정당이 아닌 좌파 정당임을 선언하노라.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